내수용 감수성 향상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수용 감수성, 내수용 감각 감수성이죠. 크게 5가지 방법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몸 경청하기, 감정 입자도 높이기, 시뮬레이션 업데이트 기능 강화, 느낌을 신체 감각으로 해체하기. 네, 어떤 거는 뭔지 알 것 같고 어떤 거는 이게 뭘까 궁금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은요, 다양한 명상 방법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호흡이 실질적으로 내수용 감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호흡법이 내수용 감각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검증된 그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함께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호흡을 정확히 느끼나? 어떠세요? 지금 자신의 호흡을 정확하게 느끼고 있나요? 네. 이 질문을 하는 그 연구 논문은 지금 여기 밑에 제가 달아놨어요. Interoceptive Pathway to Understand and Treat Mental Health Condition이에요. 여기 이 논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호흡을 정확히 느끼는 게 불안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대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자신의 호흡에 대한 내수용 감각이 부정확할수록 불안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근데 사실 호흡은요, 우리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내수용 감각 중에서도요, 비교적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아, 내가 1분에 숨 몇 번 쉬지? 이거 세는 거 어렵나요? 사실 1분에 심장 몇 번 뛰지? 이거 맥박 이렇게 촉지하지 않고서 심장 몇 번 뛰는지 알아보는 거는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심장이 뛰는 게 안 느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호흡은 어때요? 내가 숨 쉬는 거. 다른 몸속에서, 내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내 간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거보다, 내가 지금 숨을 빠르게 쉬고 있나? 느리게 쉬고 있나? 참고 있나? 이거는 내가 호흡에 의식을 가져가기만 하면은 바로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을 정확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요, 자신의 호흡에 얼마나 의식을 가져가 보셨어요? 아, 이 말도 너무 복잡하네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지?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사실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내가 진짜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긴장도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는데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조직 안에 있을 때 제가 조직 안에 있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 속에서 생활을 할 때요. 직장이라는 게 아주 성인이 속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계속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몸도 마음도 계속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지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이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숨을 참고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긴장도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요. 제가 숨을 안 쉬고 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살면서 제가 그렇게 많은 순간 숨을 참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숨 잘 쉬면서 아무 문제 없이 숨 잘 쉬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뭐야, 뭐 이렇게 자주 숨을 참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질문을 보면서요. 아, 매 순간 자신의 호흡이 어떤지 느낀다는 거. 그거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네, 충분히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자신의 호흡을 매 순간 정확하게 느끼면서 지내셨나요? 당신의 호흡은 당신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들이쉬고 내쉬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몸이 잔뜩 긴장된 채 굳어있지는 않았나요? 이 호흡은요,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아주 밀접하게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는 게 또 여기 밑에 소개한 이 논문이거든요. 지금 이 논문의 내용을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느린 호흡이요. 숨을 천천히 쉴 때 자율신경계 균형이 회복이 된다고 해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말하고요. 교감신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집중해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 어떤 외부 자극이 있을 때 활성화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아주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신경이거든요.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활성화되거나 동시에 떨어지지 않아요.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이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요.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은 또 반대로 교감신경이 그만큼 내려가고 서로 왔다 갔다 시소를 타는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엄청난 자극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어야 할 타이밍에도요. 그 수많은 자극들 때문에 교감신경이 계속 힘을 쓰고 있어서 부교감신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가 나도 저 위로 올라가 보고 싶어 하는데 못 올라가고 쭈구리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이완을 경험하기보다는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요. 숨을 천천히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균형이 회복이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부교감신경에 미주신경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미주신경도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도 좀 뭐 좀 해볼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주신경이 제대로 작동할 때 내수용 감각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린 호흡을 통해서 미주신경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내수용 감수성이 향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상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느린 호흡이 분당 5번이에요. 5번은
들이쉬고 내쉬는 걸 한 사이클로 해서 들이쉬고 내쉬기를 5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빨리 쉴 때는 분당 20회, 들이쉬고 내쉬는 거 20분 한다는 거.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빠른 호흡이 도대체 얼마나 빠른 호흡이지 하고 분당 20회를 하려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거 진짜 빨리 숨을 쉴 때 분당 20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요, 평균적으로, 제가 관찰해 본 사람들은 분당 10회에서 12회 정도로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또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이탈 사인 체크인데, 그 기본적인 생체 신호들을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하는 건데, 그 생체 신호 중에 호흡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들 맨날 이게, 살피러 갈 때마다 그 바이탈 사인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흡수를 엄청나게 많이 체크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보통 분당 10에서 12회 정도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숨을 쉴 때요. 그런데 그 호흡을 좀 더 느리게 해서 분당 5회 정도로 했을 때 긍정적인 상태로 정서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이런 상태일 때도요, 분당 5회 정도로 천천히 숨을 쉬게 되면은 금세 그 긴장이 완화되면서 몸이 편안하게 이완이 되는 상태로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숨을 빠르게 쉬게 하니까 오히려 더 긴장도 높아지고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도 점점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였어요. 이 연구 결과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할 거예요. 1분에 들이쉬고 내쉬고를 5번 하려면요.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이 사이클이 몇 초여야 되죠? 12초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 일단 절반으로 단순하게 나눠볼게요. 그럼 6초 동안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은 숨을 내가 의식적으로 쉴 때는요, 제일 먼저 지금 들이마신 숨을 내쉰 다음에 시작하는 게 가장 편해요. 네, 지금 일단 편하게 숨을 내쉬고요. 들이쉬세요. 천천히. 2, 3, 4, 5, 6. 내쉬세요. 2, 3, 4, 5, 6. 들이쉬세요. 2, 3, 4, 5, 6. 내쉬세요. 3, 4, 5, 6. 네, 어떤가요? 평소에 나의 평균적인 호흡이 좀 빠른 상태다 하면은 지금 이 정도 속도의 호흡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호흡이 좀 느린 편이다 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느린 호흡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랑 함께 해본 이 호흡의 속도가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반대로 내가 평소에 숨을 빨리 쉬는 편인가, 느리게 쉬는 편인가, 그거를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떠신가요? 네, 분당 5회 호흡을 해보니까, 일단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도하는지까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 숨이 나에게 편안한가, 약간은 불편한가, 많이 불편한가, 그 정도는 지금 판단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분당 5회 이 호흡이 힘들다면은 분당 7회나 6회 정도의 호흡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천천히 숨을 쉬는 연습을 하면서 나의 미주신경 기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내수용 감수성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느리게 쉬는 숨 중에서도요, 들이쉬는 숨 말고요, 내쉬는 숨을 더 길게, 더 느리게 했을 때요, 이 미주신경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는 스티븐 포지스의 다미주 이론이란 책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느리게 쉬는 날숨은 미주신경이 교감신경계를 억제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이게 무슨 말이죠?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의 일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교감신경은 내려가는 거니까 미주신경이 교감신경계를 억제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진정시키므로 상이한 호흡 패턴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상이한 호흡 패턴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거는 6초 동안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쉬는 거 1대1로 들이쉬고 내셨죠. 근데 이번에는 날숨을 좀 더 길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5초 동안 들이셨다가 7초 동안 내쉬는 걸로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편하게 지금 숨을 내쉬세요. 들이셨던 숨을 편하게 내쉬시고 시작합니다. 들이쉬세요. 3, 4, 5 내쉬세요. 3, 4, 5, 6, 7 들이쉬세요. 3, 4, 5 내쉬세요. 3, 4, 5, 6, 7.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1대1로 들이쉬고 내쉴 때랑 지금 또 느낌이 좀 다르죠? 어떤 게 더 편하신가요? 근데 이렇게 내쉬는 숨, 날숨을 더 길게 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기왕이면 천천히 숨 쉬는 거 해볼 거면은 네, 이런 상이한 호흡 패턴이요. 들이쉴 때 5초, 내쉴 때 7초. 이걸로 연습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요. 이게 뭔가 호흡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호흡은 계속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때는 호흡에서 어떤 불편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숨을 쉬나, 숨 쉬는 거에 집중을 해볼까? 그 순간부터 갑자기 숨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호흡을 관장하는 근육이,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근육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움직여지는 근육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식하는 순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영 익숙하지가 않아 이런 분들에게는요. 자연스럽게 이 느리게 내쉴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행히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화면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느리게 내쉬는 방법. 노래요. 네. 노래 부를 때요. 네. 숨을 우리가 평소에 쉬듯이 그렇게 자주 쉬면서 노래 부르면은 노래 제대로 못 부르잖아요. 특히나 무언가 소리가 나올 때 이 날숨, 내쉬는 순간 함께 소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연스럽게 느리게 내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좀 랩이나 이런 것보다는 템포가 느린 노래를 한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 노래도 못하는데 노래 즐기지도 않는데 하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암송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아침마다 불경을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암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이쉬는 거 이렇게 짧은 순간 들이셨다가 그거를 길게 내뱉으면서 암송을 쭉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 암송을 하면서 되게 뭔가 마음이 이완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완의 효과가 이 암송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책을 읽듯이 딱딱하게 암송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스님들이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불경을 독송하시는지 알겠다라는 거를 네, 몸으로 깨우치는 때가 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암송이 노래가 되면서 그게 저절로 나도 모르게 느리게 숨을 쉬면서 특히나 내쉬는 숨이 천천히 나오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주는 이완 효과가 정말 뛰어나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닌데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기독교나 천주교로 하면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고요. 저는 무교예요. 그럼 뭘로 암송하죠? 좋아하는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되죠. 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리게 내쉬는 방법이요. 다 싫어요. 하면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 되죠. 5초 동안 들이쉬고 7초 동안 내쉬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연습으로 느리게 호흡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면 돼요. 모든 자세 다 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허리는 가급적 곧게 펴주세요. 내 힘으로 그냥 곧게 펴기가 힘들면은 벽에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그 벽에 기대서 앉으셔도 돼요. 저도 사실 허리를 곧게 펴는 자세가 오랫동안 버티는 거, 아니, 오래가 뭐예요. 몇 분 동안 버티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바닥에 이렇게 푹신한 쿠션 같은 거 놓고요. 벽에 엉덩이 딱 붙이고 허리를 세워서 그 벽에 지지해서 허리를 세우고, 명상을 하거나 쉬거나 호흡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저 힘든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그 자세 유지하는 거 힘드신 분들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허리를 곧게 펴시고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자신의 호흡을 그냥 관찰하세요. 지금은요, 내가 천천히 쉬어야지. 빠르게 쉬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없이요. 그냥 숨이 들어오네. 숨이 나가네. 그것만 관찰하세요. 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쉰 후에 5가지 세면서 숨을 들이쉴 거예요. 준비가 되시면 시작하시면 돼요. 일단 자신의 호흡을 그냥 관찰하다가요. 시작해볼까?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호흡에서 마지막으로 내쉰 다음에 5초 동안 들이쉬는 거예요. 그리고 5초가 됐을 때 7가지 세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네, 속으로 세는 거예요. 이거 말로 하면 숨 꼬이잖아요. 다섯 가지 숨을 세면서 들이쉬고 7가지 숨을 쉬면서 내쉽니다. 다섯 가지 숨을 들이쉬면서 세면서 숨을 들이쉬고 7가지 세면서 숨을 내쉽니다. 처음에는 이걸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도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하신다면 한 20분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번을 세면서 숨을 들이쉬고 7가지 세면서 숨을 내쉬고 이렇게 반복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편안한 상태로 호흡을 놓아주는 거예요.